20년간 우리 집에서 거짓말쟁이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빌겠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다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닥쳐. 더러운 과거를 숨기고 20년간 우리를 속인 주제에 뭔 소리를 하겠다는 거야. 제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20년간 친딸처럼 예뻐했던 며느리에게 이런 잔혹한 말들을 퍼붓게 될 줄은요. 며느리를 친딸보다 더 아껴왔던 저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낡은 병원 기록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며느리가 15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면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 중에 누군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특히 그동안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람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9살입니다.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 살아왔어요. 15년 전 며느리 수연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거든요. 어머니, 이건 어떠세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늘 저를 먼저 챙기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놈보다 더 효자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보험 때문에 옛날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더군요. 제가 대신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8년 전 산부인과 기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동명이인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날짜를 자세히 봤더니 며느리가 20살 때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출산 관련 기록이요. 이럴 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동안 순수하고 깨끗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저는 곧바로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야? 서류를 내밀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어머니, 대답해. 이게 내 기록이 맞지?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걸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순수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제 마음을 완전히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 있어? 어머니, 그게 대답 못해? 어디 있냐고.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대체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그동안의 모든 친절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고 아들놈은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이가 왜 그래요? 아들이 물어보자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뭘 했는지 알아? 서류를 아들 앞에 던져줬어요. 아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게 수연이 거예요? 그래. 내 마누라가 우리를 15년 동안 속인 거야. 아들은 벙찐 얼굴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건 뭔가 오해가. 오해? 오해가 뭐야?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은데. 저는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나와. 당장 나와서 설명해. 며느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15년 동안 우리 집안을 우롱한 주제에 저는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명예가 완전히 망가졌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뭐해? 그 아이는 어디 있어? 살아있어?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기만 했어요. 대답 못해? 혹시 어디 맡겨놨어? 우리 몰래 키우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똑바로 말해. 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 마누라가 이런 짓을 해놨는데? 저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됐지?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은 시끄러 15년 동안 순진한 척, 착한 척 했던 거 다 연기였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고개만 흔들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정말. 뭐가 아냐?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저는 서류를 며느리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자격도 없는 년이었어. 이혼해. 당장 이혼하고 나가. 엄마. 아들이 저를 막았어요. 왜 막아? 이런 년과 살 거야?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야. 뭘 들어? 다 거짓말이야. 15년간 우리를 속인 년의 말을 뭘 믿어?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고. 그 아이는 이미. 며느리가 말하려는 순간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어. 뭐라고 해도 안 믿어.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완전히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게 분명했죠. 지금 와서 뭘 말하겠다고.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뭐라고?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놀랐어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20살 때였어요. 정말 어리고 무지했죠. 첫사랑이라는 사람과 실수를 했고. 그만해. 듣기 싫다고. 어머니, 제발. 그런 더러운 과거를 왜 우리한테 말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리고 혼자서 임신을 유지했어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대로 된 산정관리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할 말을 잃었을 때 며느리가 계속했습니다. 18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숨길 이유가 있어? 죄송해요. 남편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이 엄마였는데 단 하루도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가? 증거가 있어? 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 말이야.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역시 거짓말이구나.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죽었어요. 그럼 화장터 기록이라도 있어? 사망신고서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18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핑계대지 마. 다 거짓말이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 15년 동안 속여놓고 이제 와서 믿으라고?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면서
그만해. 더 듣기 싫어. 어머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아픈 기억이면 더 말했어야지. 우리가 뭐 남이야? 저는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해결돼?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내 마누라가 또 거짓말하고 있어.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정말이야?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저를 안 믿는 거예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런 큰 일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무서워서 15년 동안 숨겼다고? 아들 목소리에도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봐, 내 남편도 실망했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이런 애랑 계속 살 거야? 아들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며느리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당신마저. 수연아, 나도 충격이 커서 좀 정리할 시간을 줘.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라.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엄마,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가든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해?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뭐라고?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더 이상 어머니께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곧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아들이 따라갔지만 며느리는 문을 잠가버렸어요. 문 열어. 나가면 안 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15년 동안 부족한 며느리였지만 어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수연아, 안 돼.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저 때문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질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며느리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 아이, 정말 죽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아들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게 맞아요? 당연하지. 그런 여자와 살면 안 돼. 하지만 아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15년 동안 정말 좋은 아내였는데 좋은 아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 그렇지만은 무슨 내가 바보가 되고 싶어? 그날 저녁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며느리가 우산도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서요.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잘한 일이야. 우리 집안을 속인 며느리가 나간 게 당연하지. 하지만 아들은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아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없는 밤이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어요. 며느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계속 우울해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수도 줄었죠. 엄마, 수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 또 데려올 생각이야? 그냥 걱정돼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언니입니다. 며느리 친정 언니였어요. 급하게 문을 열어줬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왜요? 언니 얼굴이 심각했어요. 집에도 안 왔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그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소식 들으셨어요? 그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들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뭔데요? 18년 전 일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연이가 사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언니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이건 사망신고서예요. 수연이 아이.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확실히 며느리 아이의 사망신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장 기록이에요.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언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심한 우울증 때문에 그런 일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거든요.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수연이가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15년 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네. 친정 올 때마다 어머니 이야기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라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 건강 챙기느라 자기 몸도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랬나요? 작년에 수연이가 위염으로 쓰러진 적 있잖아요. 그것도 어머니 수술하시느라 밤낮 간병하다가 저는 그때 일이 기억났어요. 제가 수술 받을 때 며느리가 한 달 내내 병원에서 잤었죠. 수연이는 어머니가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하다고 했어요. 언니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었어요. 특히 어머니께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대요. 그 순간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혔다. 이혼해라. 더러운 과거를 왜 우리한테 말해? 아, 제가 뭘 한 거죠? 어머니, 수연이를 찾아주세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며느리를, 그 아픈 과거를 혼자 짊어지고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해준 며느리를 제가 쫓아낸 거예요. 아들아, 수연이 찾으러 가자. 엄마, 어서 우리 며느리 찾으러 가야지. 그날부터 저희는 며느리를 찾아다녔어요. 동네 곳곳을, 친구들을, 가능한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며느리야, 어디 있니? 돌아와. 이 어리석은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이야, 어디 있어? 며느리가 찜질방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며느리를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야윈 얼굴의 초췌한 모습, 15년 전 처음 시집왔을 때보다도 더 작아 보였습니다. 수연아,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바보야. 우리가 왜 왔겠니?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며느리 품에서 18년 동안 혼자 견뎌온 아픔이 느껴졌어요. 집에 가자. 우리 집에. 하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요. 싫어? 내가 언제 널 싫어했다고 그래?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켜서. 실망? 15년 동안 나를 이렇게 잘 모셔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없는 일주일이 15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느리 방을 다시 정리해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있어. 내가 다 할게. 이불을 새로 깔고 옷들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방에서 며느리가 혼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아, 많이 먹어. 며느리가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뭐가 괜찮냐, 마냐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들도 아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수연아, 잠깐 이야기할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 전 일.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머니,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느라 얼마나 아팠을까. 며느리가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 못했어요. 바보야. 그럴수록 더 말했어야지. 저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뭔 일 있어도 나한테 말해. 알았지? 네. 어머니. 그 후로 우리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저를 챙겨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도와줘요. 수연아, 너도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15년 동안 고생했는데. 때론 며느리가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 곁에 앉아줍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해요.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예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며느리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겠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 오늘도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네, 이제 저에겐 두 번째 딸이 생겼어요. 18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아이의 목까지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요. 우리 수연이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